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어제 스페인 라리가 두 경기 분석에 이어서 다가오는 일요일에 치러질 99회차 라리가 두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마요르카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지로나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그라나다와 마요르카의 경기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양 팀의 지난 라운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그라나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라요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2패로 최하위 20위에 떨어지게 된 상황이다. 자, 어떻게 보면 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틀레티코 그리고 라요 등 공수 전환이 빠른 팀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비등비등하게 맞추었지만 상대의 빠른 템포에 수비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마요르카 역시 상대 마요르카 역시 역습을 철저하게 구사하는 유형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역시나 같은 약점을 보일 가능성은 꽤 높을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요르카는 팀의 템포 자체가 그렇게 빠른 유형의 팀은 아니라는 게 오히려 그라나다에게는 다행이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5백을 가동하고 공격에는 소수의 선수들만 나가는 시기고 롱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따라서 같은 역습 성향인 라요와 아틀레티코와는 조금은 다른 계열로 봐야 되고요. 물론 그라나다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더라도 마요르카의 수비진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비아레알과의 매치에서도 마요르카가 지기는 했지만 실점 억제 능력은 충분히 이번 시즌에도 꽤나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애초에 마요르카가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준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는 성향의 팀도 아니라는 점은 조금은 그라나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원정팀 마요르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경기 저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과 마요르카의 경기 분석도 했었는데 마요르카가 우세한 모습을 상대 전적에서도 보였고 최근에 실점 억제도 높기 때문에 조금은 마요르카 쪽에 접근을 예상했지만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다만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비아레알을 충분히 답답하게 만드는 양상을 구현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어느 정도 예측대로 됐다. 여전히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아레알이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았지만 80분 이후까지는 비아레알이 오픈 플레이에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고요. 모레노의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마요르카가 승점 1점이라도 충분히 따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패배를 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마요르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롱볼 위주의 성향 때문에 해당 실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3점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 박스 안 슈팅의 비중이 높기는 해도 정확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비아레알 상대의 골문의 위협을 가져다줄 장면은 연출하지 못했다. 즉 수비적인 안정감이 뛰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역시나 득점포가 터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강인 같이 공을 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로드리게스가 많은 나이 때문에 90분 내내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이번 경기는 최우선적으로는 저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마요르카의 공격이 모든 것이야 지난 시즌부터 단점이라고 볼 만한 요소였고 그렇지만 그라나다가 점유율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요르카의 안정적인 5백을 공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승부로 가더라도 무승부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마요르카의 핸디캡 승리 쪽 1.44배당 이거랑 무승부 쪽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그라나다도 점유율을 잡는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마요르카의 5백을 공략하기는 힘들 전망이며, 마요르카 역시 중원과 톱자반의 부진으로 득점을 쉽게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고배당 노려보시는 분들께는 무승부적 접근 가져가는 거 추천드리고, 플러스 1.0 마요르카 핸디슨 이건 뭐 주력 삼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2.5 언더까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99회차 34.70배당 조합이고요.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주력으로 가는 조합과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328번에서 330번 세비야와 지로나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홈팀 세비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비야는 지난 시즌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시즌 초반부터 경기를 망치고 유럽 대항전에 올인하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알라베스에게 난타전 끝에 3대4로 패배를 했고,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초반 강등권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센터백 바데가 빠지면 코어라인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1라운드에서도 바데에 퇴장이 있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징계로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살라스와 구델지 선수의 조합이 전혀 안정감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쿠냐의 공격성과 나바스의 기동력적인 성향 때문에 센터라인이 어떻게든 버텨줘야 세비야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페이스는 전혀 반갑지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 수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비야가 기본적으로 4-4-2 대응을 중앙에 컴팩트하게 구성하는 편이기 때문에 측면을 비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마땅한 대체 자원도 없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방법이 크게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중앙 집중형 공격에는 간격 유지로 대응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우측면이 철저하게 파쇄되는 등 측면에서의 약점은 분명하다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지로나입니다. 자, 지로나 같은 경우는 헤타페를 3대0으로 잡았죠. 3대0으로 잡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실점 억제에 성공하는 양상을 보였던 헤타페인데, 공략이 어렵지 않았을까 우려도 했다. 하지만 점유율을 높게 잡고 최대한 많은 슈팅을 골문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록한 것이 승리에 가장 유효했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헤타페전과 마찬가지로 세비야전에서도 컴팩트한 중앙 간격 유지를 선호하는 상대의 특성상 지루나가 중앙에서 뭔가를 만들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전환으로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상대 측면을 잘 공략하며 빠르게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왼쪽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포인트를 양산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데요. 상대 우측 나바스가 점점 노쇠화로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양측면 자원들도 중앙 라인 커버를 위해서 좁게 서야 하는 세비야의 전술적인 특성을 봤을 때 활로가 측면에서는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즉,
역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루나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게 세비야의 코어 라인이 지난 시즌 초반과 같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중앙에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세비야의 특성은 측면에 꽤나 많은 공간을 허용하는데 이러한 전술을 고려했을 때 지루나의 측면 공략은 충분히 먹힐 만한 공세가 될 것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헤타페를 공략했듯이 적극적인 측면 공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역배당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세비야는 지난 시즌과 유사하게 초반에 말아먹는 모습이고 또한 측면에서의 약점이 너무나도 뚜렷한 반면 지루나는 이러한 측면을 잘 공략해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 상승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역배당 가능성 있죠. 지루나 승리에 플러스 1.0 지루나 핸디캡 핸디승 그리고 2.5버 쪽 접근까지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두 경기 분석 라리가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경기 시작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수익방에서 공개되는 최종 조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정보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와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